오늘 이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이 물건들만 버려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더욱더 풍족해지게 될 겁니다. 실제 풍수 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니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오래된 물건과 관련된 영상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주역 개사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신치위 성덕이다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덕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이고 늘 머무는 집인 것 같지만은요, 하루하루 다릅니다. 하루하루 다르고 하루하루 그 기운이 다른 것이고 물건들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이 영상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 잘 보시고 하나하나 비워낼수록 그만큼 그 빈자리에 여러분들의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수에서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새집 지어 3년이라고요. 한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3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시간 안에 사실 대부분의 이런 삶에 대한 길흉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3년을 또 잘 지나고 나면은 끝인가? 그게 아닌 거죠. 3년이 지나고 나서 또 10년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10년 동안 무탈하셨다면은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근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 10년 이후에도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뭐 10년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좀 오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10년 미만으로 살았다라고 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 잘 들으셔가지고 한번 하나씩 여러분들의 공간을 한번 바꿔보세요. 분명 답답했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왜 하필 10년일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그 동양 철학에서는 1에서 0까지 이 숫자 자체도 순환을 하게 됩니다. 생수와 성수로 나뉘게 되는데요. 뭐 각각 숫자마다 다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형의 어떤 형태로 된 집이든 간에 8가지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그 8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집 어디에 들어가든 10년 안에 싫든 좋든 여러 가지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즉, 좋은 공간에서 사셨다면 좋은 일이 더 많으셨을 거고요. 나쁜 공간에서 사셨다면 나쁜 일이 더 많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년이 한 사이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10년 한 사이클, 말 그대로 사이클입니다. 한 사이클 돌고 나면 또 다른 사이클이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주기가 정말로 중요한 거고, 예전에 제가 한 아파트에서도 오래 살면은 안 좋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드린 것도 그건 아파트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기서는 이 이야기는 더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10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 10년 동안 그 집에 살면은 10년 동안 뭐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거지 뭘 그거를 좋고 나쁨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정말로 많은 분들의 집을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이 삶의 그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의 삶을 살았을 때는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특징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와, 이 유래인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60, 70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평생을 무탈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60, 70 동안 한 번도 인생이 안 풀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 수도 있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이 삶이라는 측면, 주거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그냥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서 좋은 일이 더 많았는지 나쁜 일이 더 많았는지 10년 이상 됐다라고 하면은 특히 더더욱 분간이 안 갈 겁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라는 측면이 되는데, 제가 실제로 의뢰인분들한테도 셀프로 체크해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좋은 일 나쁜 일 쭉 적다 보면은 확실히 이 집에서 내가 더 좋았구나, 확실히 이 집에 들어와서 진짜 안 좋았구나 라고 하는 게 딱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집에서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10년 이상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뭘 바꿔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분위기를 바꾸는 게 제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집안 각 공간마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은 하나씩 교체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어떤 풍수적인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현실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살던 그 집을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예쁘게 새롭게 꾸몄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어떤 기분을 느끼시나요? 아마 머릿속에서 그 환한 이미지가 딱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절로 미소가 머금어지게 되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기운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모델링 자체를 풍수적으로 좋게 하건 나쁘게 하건 이거는 일단 뒤로 하고, 이렇게 변형한다라는 자체가 어떤 우리가 느끼는 그 분위기와 기운을 바꾸게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인 거고, 세부적인 공간으로 하나씩 짚어볼까요? 자, 가장 우리가 오래 머무르는 안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혹은 침실이라고 해볼게요. 안방 혹은 침실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뭐죠? 아마 침구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면 시장이 정말로 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안방에서 우리가 뭘 바꾸고자 한다면은 침구를 위주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탠드도 아마 잘 안 바꾸실 거예요. 한번 사놓으면은 거의 이사 가서도 그냥 계속 쓰시게 될 겁니다. 깨지지 않는 이상은요. 자, 그렇다면은 기존에 잘 쓰던 거 버리냐? 그건 아니죠. 낡았으면은 보시고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공간에다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방에는 새로운 그 스탠드를 사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이 스탠드 조명을 바꿨는데도 새로운 집에서 사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공간으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마 이 식기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기류,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그런 밥그릇, 접시 혹은 수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것도 그냥 쓰다 보면은요, 기스가 좀 나고 칠이 벗겨져도 그대로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는 몇십 년 전에 내가 시집 갈 때 그 친정 어머님이 해주셨던 건데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묵혀두시는 것들 볼 수 있는데, 물론 추억이 남겨있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한 식기류를 가지고 정말로 오래 쓴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튼튼하고 좋은 거, 오래 쓰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분위기 전환 삼아 가볍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시라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 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액자를 두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액자 같은 것도 한번 두게 되면은 이사 갈 때까지 잘 안 바꾸시더라고요. 물론 멀쩡한 액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굳이 바꾸는 측면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액자 한번 빼내가지고 그 주변에 벽도 한번 닦아주고 액자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좋을 거고, 또 때때로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액자로 교체해 주셔도 되고, 특히 자녀분들 진짜 우리 아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상장이나 어릴 때 모습들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들 프레임을 바꾼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전환시켜줘도 아마 자녀분들도 더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딱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집에 와서 진짜 무탈하게 너무너무 잘 지낸 것 같다, 진짜 이 집은 나의 평생이 그런 집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꾸는 것들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깨끗하게 잘 지낸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그냥 대청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 풍수의 고전 황제 태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멀쩡히 잘 지내고 있을 때 굳이 이걸 바꾸게 된다면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딱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안 그렇잖아요. 지금 살다 보면은 돈도 잘 벌게 되고 이 집도 바꾸고 싶고 차도 바꾸고 싶고 더 큰 집으로 가고 싶고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싶고 하다 보면은 옮겨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그냥 허송세월 도라미탑을 내는 경우 참 많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거처를 옮긴다라는 측면이 정말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진짜로 내가 더 좋은 집을 정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옮겨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나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옮기면 다 잘 돼 라고 하다 보면은 이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전 이 점을 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집안에서 버려야 될 물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할 때 썼던 물건들, 그런 것들은 하나씩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접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삶에 굴곡 없이 지내오신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되면은 이제 지난날에 그 힘들고 슬펐던 것들이 담담하게 풀어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안주거리 혹은 삶의 추억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떠올리고자 그 당시에 썼던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 집안에 두고는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추억을 위해서 한 가지씩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 해도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것을 이제는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왜냐면은 그때 썼던 것들 지금 쓰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고, 설령 쓸 수 있다라고 해도 이제는 여건이 되니까 굳이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부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은 낡은 신발 계속해서 잘 쓰더만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런 운적인 부분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를 떠올리는 여러 가지 뭔가 물건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는 한 번만 더 돌아보시고 정리를 하시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부적이죠. 최근에 이 부적과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붙여놨던 부적을 안 떼고 그냥 무심코 두고 있다 보니까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다 틀리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으면은 그거 당장 떼버릴 겁니다. 어떤 여러 나쁜 기운이 묻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붙여놨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칠 확률은 상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거를 어떻게 버려요? 라고 하시겠지만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편하게 버리시고 그런 다음에는 마음에서 털어내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몇 년 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이미 몇 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걸 마음에 두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지난 일들에는 너무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스스로 잘 다독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집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 작은 공간부터 마련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즉, 희생의 공간이 아닌 성장의 공간, 어떤 치유와 발전의 공간으로서 여러분들의 사는 집을 꾸미시라라고 하는 거죠. 특히 자녀들이 커가지고 장성해서 나가게 되면 저절로 또 방이 생기니까 그 방을 창고라든지 나중에 자녀가 오면 쓰게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도 스스로 다독이고 이런 세상에 대한 재미, 공부들 할 때가 된 것이니까요. 그 공간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엔 좀 관념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물건들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나이가 50이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식을 편하게 하려는 그 마음은 버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 춘추시대 때 초나라의 정승인 손수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한나라의 정승을 지냈던 손수고는 죽어가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황제께서 나에게
봉투를 내릴 것인데 그 땅을 받더라도 절대 좋은 땅을 받지 말고 좋지 못한 땅을 얻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얼마 후에 손수고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추후에 그 아들이 황제가 준 땅을 받는데 그때 아버지가 남긴 유언 그대로 황제에게 고해서 황제에게 나쁜 땅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땅을 물려받은 손수고의 아들은 시대가 계속해서 변해도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좋지 않은 땅, 즉 다른 사람들이 탐내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잘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서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나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잘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이런 부모님들의 세대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는 길을 막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자손들 편하라고 해서 산소들 싹 다 없애서 하나로 합쳐버리고 또 우리 자식들 편하라고 해서 무조건 전문직, 무조건 좋은 직장으로 해서 학원을 보내고 진로를 설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다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모 세대의 생각으로 그렇게 길을 노선을 정해져 버리면은 정작 본인이 뜻한 길은 다르게 있는데 인생의 혼란을 겪게 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범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인 조자, 막불사리, 기후세, 연과 능리, 지자라.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세가 잘 되기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나 진정으로 후손들이 잘 되도록 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내 후대가 이제 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것을 딱 해주는 그런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랑의 마음, 그 불타는 마음이 자녀의 앞길도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이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취미도 가지려고 하게 되고 내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발전적인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일반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자산가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산이 얼마이든 지금 얼마나 부자인 것과 상관없이 이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를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물질적인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자체가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대에서도 잘 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나도 좋고 또 후대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들을 잘 연구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 풍수에서는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자승생기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그 음택, 묘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을 땅에 묻었을 때 이 기운이라는 것을 올라타야 발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기운에 올라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쁜 것들을 버리고 비워내야지 이 기운이라는 것을 올라타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운에 올라탈 수 있도록 당장 버려야 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목적이 없는 액자입니다. 목적이 없는 액자. 목적 없는 액자가 뭐지? 라고 하실 텐데, 이거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걸어볼까 싶어가지고 걸어둔 액자입니다. 그냥 걸어볼까 해서 걸어두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실상 이 액자라고 하는 것도요,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우리 방 안에 이런 의미 있는 분들이 쓰신 그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족자를 걸어두고는 했었는데요. 바로 이 점을 착안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액자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액자라고 해도 분명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걸 보면서 뭔가 내가 기분이 좋다라든지
혹은 이걸 보면서 내가 마음을 뭔가 새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액자가 진짜 좋은 액자인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비워져 있으니까 걸어두거나 혹은 이제 누가 선물을 해줬다 보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걸어두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굳이 나는 걸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이제 받고 또 하다 보니까 걸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이제 목적이 없는 액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액자들이 집안의 흐름을 꼬이게 만드는 것이고요. 의식 없이 둔 물건은 곧 의식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목적 없는 액자들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액자 어떻게 버려야 되냐라고 질문 분명히 주실 것 같은데, 액자 그냥 편하게 버리십시오. 편하게 버리시면 되니까 너무 버리는 방법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끝난 관계의 흔적들을 우리 집안에 두고 있으면요, 이게 여러분들의 운을 막고 있는 겁니다. 왜냐? 말 그대로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끝난 관계의 흔적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귀었던 이성 친구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이성 친구가 줬던 편지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옛날에 이성 친구가 사줬던 그런 핸드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핸드백을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게 잘 사용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버리기 싫은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두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요, 어떤 물건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는 그 기운의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기운, 사실 정체되어 있고 이제는 떠나보내고 흘려버려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그대로 담고 있으면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 고인과 관련된 물건을 말씀을 드릴 때 혼백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혼백이라고 하는 것,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고,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죽은 육체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땅으로 묻혀지게 된다라는 건데, 이 끝난 관계의 흔적들이 사실상 이 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빈 그릇이라는 겁니다. 빈 그릇은 땅에 묻는다, 이제 우리의 공간에는 없애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와 유사한 의미인데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의미를 잃어버린 문서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문서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20대 때 정말 많은 그런 시험을 또 쳐봤어 가지고 그 수험표들이 간혹 이 책장을 보다 보면 꽂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맨날 청소를 하면서 저도 정작 집안에 가보게 되면은 아직도 그렇게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한 번씩 탁 보고 놀라곤 하는데요. 아니, 이 수험표가 아직도 있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수험표든 계약이 끝나버린 뭔가 서류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보시고, 이걸 어떤 증빙 자료로 남겨둬야 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남겨두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남겨둘 필요 없는 것들, 여러분들 헬스장 등록할 때 썼던 그런 계약서들, 이미 저작년에 했던 그런 헬스 계약서인데 이젠 다니지도 않는 그런 것들은 굳이 두실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것들 잘 정리하시고요. 사실 이 문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문서운이라고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죠. 실상 이런 돈을 벌고 우리가 큰 자산을 증빙을 할 때 갖는 것이 뭐죠? 바로 이 계약서인 거죠. 그리고 집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하는 거 뭐죠? 등기권리증. 이 문서들 정말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서운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의미 없는 문서들은 오늘 한번 보시고 쫙쫙 찢어가지고 깨끗하게 버리시거나 파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정리하지 않은 물건들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고 그냥 박아둔 물건들입니다.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박아둔 경우가 있을까 하시겠지만요, 저는 진짜로 많은 집들을 가보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사를 가셔가지고 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짐 정리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몇 달째 그대로 방치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심심치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라고 할 텐데,
이거는 상식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갈 때부터 집 자체가 좋지 않은 경우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마음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잘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서 그냥 그 상태에 적응을 해서 지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그 기운이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이 사람은요, 쉽게 물들어 버리거든요. 이왕이면은 좋은 기운에 물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정리하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은 지금 마음의 힘을 탁 내셔가지고 깨끗하게 싹 정리해 보시죠. 그러면은 진짜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100일 안에 놀라운 변화, 진짜 100일 안에 뭔가 확 로또 복권이나 큰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옛날 우리 선조분들께서는요, 소지 황금출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쓸면은 황금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미 우리가 밟고 있는 터전 속에서 우리의 복들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깔려 있는 복들은 내가 허리를 굽히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캐면 캘수록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집안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만들고 찾아가 보시면은요, 분명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큰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